안녕하세요. 대치동 전문가들의 김시훈입니다. 옆에 우리 안동욱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안동욱 선생입니다. 네, 날씨가 너무 따뜻해졌고 이제 네. 3월 드디어 교육청을 받습니다. 학생들이. 네네. 그죠? 네. 근데 학생들의 표정이 좀 좋지를 못해요. 국어가 어떤 겁니까 도대체? 네, 이제 이번에 3월 24일에 이제 실시됐던 이제 전국 학력평가 교육청 모의고사가 이제 일단 한번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시험 끝난 직후에 대부분의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까 뭐 기타 일단 이 시간에는 다른 과목을 논할 필요는 없겠는데 다른 과목도 좀 어려웠지만 유독 국어라는 과목이 1교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큰 어떤 그 괴로움을 줬다 이런 과목으로 이제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등급 컷이 도대체 어떻길래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체감 느낌이 어려웠던 겁니까? 네네. 일단은 이번 등급 컷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3월 모의고사, 3월 교육청 학력평가 그러니까 수험생이라면 재학생이라면 그 해 처음으로 보는 전국 모의고사인데요. 이게 언제나 등급 컷이 높지는 않습니다. 높아봤자 80대 초중반 그다음에 낮아도 뭐 80대 뭐 이렇게 초반 이 정도인데 70점대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선택 과목 2개에서 뭐 1, 2점 차이가 좀 나고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70점대 후반으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언어와 매체가 조금 더 어려운 것으로 이제 짐작이 되고요. 대략 78점, 79점 선에서 이제 1등급 컷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영역별로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한번 여쭤볼 건데요. 네네. 첫 번째 이제 독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일단은 요것도 이제 우리가 작년에 이제 김시훈 선생님과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독서라는 게 언제나 어렵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작년 하반기 수능 직전에도 작년 수험생들에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반에 독서 다지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고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단은 독서가 어려웠다 아니면 독서가 괜찮았다라고 하는 첫 번째 기준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기준은 아닌데요. 그 한 지문 안에 두 가지 지문이 섞여 있는 소위 얘기하는 복합 제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라는 거죠. 물론 대부분 학생들은 시험 보기 전에 나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지라고 계획을 했는데 두 지문이 복합적으로 제시된 게 2페이지에서부터 나와버리게 되니까 일단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헉하는 타격감이 좀 있었겠죠. 이런 것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을 좋아하진 않는데요. 제가 그래도 어쩔 수 없죠. 학생들이 대부분 이런 어떤 위치 배열 어떤 그 지문들이 뭐 먼저 나왔는지에 대한 어떤 조합들도 많이 신경 쓰는 편이어서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이번 시험의 독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1페이지 독서 제재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지문에서 2개의 지문은 평이했다. 그러나 하나의 지문은 완벽하게 여러분들 고3 수준을 넘어서는 어려운 지문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뉠 것 같습니다. 아마 어려운 지문은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스킵을 해두고 있다가 못 풀거나 아니면 스킵을 해뒀으나 너무 부담이 되어서 찍거나 뭐 이렇게 둔 친구들 이런 수험생들은 점수가 오히려 잘 나왔을 것 같고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 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점수가 조금 더 생각보다 본인이 생각했던 기준보다는 좀 못 미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이 독서 영역에 한해서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독서 영역에서 또 다양한 소재가 있잖아요. 네네. 뭐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네.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파트가 과학 기술이잖아요. 네네. 여기는 어땠습니까? 난이도가? 굉장히 방금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지문이 과학기술 지문이었는데요. 하필 또 그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의학, 그다음에 생리학, 양리학, 그다음에 스포츠 의학 이런 것들이 다 종합된 이제 말은 과학이지만 이 3-4가지의 전문 과학 분야가 융합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이미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고 수험생은 아닌데 한번 이 영상 호기심에 한번 시청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도파민 이렇게 하면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도파민이 우리의 뇌 속에서 어떠한 신경 전달 물질이 되어서 전달되는지 뉴런과 뉴런 사이에 어떤 시냅스 사이에 이렇게 뭐가 들어가서 우리에게 어떤 수의적
운동을 이렇게 촉진시키거나 억제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자세하게 지문으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시험 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이 내용을 다 섭렵하기란 공부를 열심히 한 고3 학생일지라도 와 이건 얼마나 많은 정보량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쏟아져 나오는 정보량을 처리하지도 못한 채 느낌적인 느낌, 소위 얘기하는 그런 느낌으로만 아마 풀었던 학생들이 대다수였을 거라고 짐작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어제, 그제 이렇게 학생들과 만나봤을 때 대부분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과학기술 지문이 어렵게 느껴지는 어떠한 나름의 치우친 생각이 있는데요. 그 치우친 생각이 맞아라고 해서 적확하게 이번 시험 문제가 그렇게 학생들에게 과학기술 지문에 대한 공포심을 조금 더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문학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문학은 이제 보통 학생들이 이제 고전 쪽을 현대보다 좀 더 어려워하잖아요. 네네. 네. 어떻습니까? 고전 시가를 비롯해서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먼저 고전 시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열심히 고전 작품을 좀 공부했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괜찮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되게 쉬운 만원사가 나왔습니다. 만원사는 여러 가지 문학사적 의의도 좀 많고 교과서나 교과에서도 좀 많이 다루지만 모의고사에서도 흔하게 다루는 부분이어서 고전 시가는 조금 괜찮다라고 했을 텐데 고전 산문으로 넘어가면 이게 뭐지? 수맥청심록이라고 해서 굉장히 낯선 겁니다. 그래도 내용을 잘 읽어보면은 한 집안의 가정사 문제를 다룬 건데 여전히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전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고전을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근데 편안하게 고전에 대한 어휘를 섭렵하고 읽을 수 있다면 이것 또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현대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자이스토리나 마더텅 등의 어떤 그 기출문제를 쭉 보면은 흔히 나오는 이성복 시인의 서해라는 작품이 나와서 일단 내가 공부를 좀 했는데 기출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라는 경험이 있으시면 어렵진 않았을 텐데 또 김기택의 또 낯선 작품이 있었죠. 어떻게 기억해냈을까라는 작품은 좀 제목도 좀 쇼킹한 데다가 그다음에 내용도 좀 쉽진 않아서 현대시에서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수필 중에 의원지라는 이러한 작품 또한 여러분들이 읽기가 조금 편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쭉 저도 같이 풀어보고 문학에 나와 있는 선택지들을 쭉 훑어보니까 그래도 개념이 되게 중요하더군요. 음성상징어라든가 현재형으로 어떤 그 시제를 구사했다라든가 감탄형 어미 또는 여러 가지 지시 표현 이제 작품은 다르나 역시 선택지 나오는 개념은 만고불변이죠. 그래서 역시 이번 첫 3월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게 작품이 다양해도 기본기가 탄탄하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디딤돌을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교훈이라면 교훈이랄 수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독서에 비해서 오히려 문학은 좀 평이했던 편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독서가 독보적으로 문학보다 어려웠던 것이냐? 그렇진 않고요. 과학기술이라는 이 어떤 특정한 한 지문에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험을 마친 우리 수험생들의 잔상에는 우와 독서 어려웠어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독서와 문학을 평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독서와 문학이 이제 공통 영역이라고 그러면 네. 화작하고 언매가 있잖아요. 네네. 학생들이 항상 이 화작하고 언매 사이에서 갈등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네. 화작은 어떻게 나왔고 언매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질문 예. 선생님께서 잘 주셨는데 만약에 아직까지도 나는 화작일까, 나는 언매일까라고 고민하는 학생들에게는 맞아. 화작이 낫지라고 쐐기를 박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그런 종류의 시험이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법과 작문 소위 화작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2026년 3월에 치른 이번 3월 학력평가는요. 아주 전통이라고 하기에 역사가 긴 건 아니지만 어쨌든 화법과 작문이 구사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틀에 맞게끔 잘 냈고요. 어렵지도 않았으며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나 또는 학원 선생님으로부터 화법과 작문은 이러한 순서로 이렇게 풀어야 돼. 물론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본인이 알고 있는 방법 그대로를 잘 구사했다면은 하나도 틀릴 게 없을 정도로 화법과 작문은 괜찮았을 것이라고 보고요. 근데 반면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일단 매체에도
화법과 작문과 조금 비슷한 요소여서 이번에 교육청에서 출제를 하신 그 출제위원분들께서는 아마 화법과 작문의 여러 가지 표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지문 또는 언어 매체로 와서 매체 영역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 모델은 큰 변화를 주지는 말자라고 모종의 어느 정도 이렇게 합의가 있으셨던 듯 언어 매체의 매체와 화법과 작문은 굉장히 평이했거든요. 근데 그 언어라고 하는 소위 문법에서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중세국어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조금 분량도 좀 길었고요. 그거를 정상적으로 집중해서 풀어내는 데는 원래는 한 문제 푸는데 2분이 넘지 않아야 하는데 한 대략 한 4분 정도까지 쏟아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세국어 문제지만 현대국어의 사동표현, 피동표현과 관련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언어 매체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비슷하게 갔다면 이 언어 매체 이 38번 문제였거든요. 이 38번 문제를 맞췄느냐 못 맞췄느냐에 따라 아마 등급이 거기서 갈리는 변별적인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점검 진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언매보다는 화작이 조금 더 선택한 친구들이 조금 유리했던 시험이라 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다른 질문인데 네네. 보통 이제 국어가 선지가 어려운 경우나 헷갈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이번에도 역시 그 선지는 조금 쉽지는 않았고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매체라든가 뉴스 등을 보면은 이제 호들갑스럽지 않게 뭐 작년 수능과 비슷하다 좀 쉬웠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직접 풀어봤고 그다음에 선생이 되어서도 풀어봤고 학생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풀어봤는데요. 선택지가 좀 고급스럽다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이해한 사람만이 느낌적인 느낌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이해한 사람들이라면 아 이거구나라고 풀을 수 있게끔 선택지 하나마다 대부분 논리 정연한 구조를 잘 갖춘 선택지여서 선택지는 어렵다 쉽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좋았다 이렇게 평을 할 수가 있겠고요. 지문은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편이었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서는 지문 이해하는 데 좀 노력을 하신다면 어려운 논리 구조로 되어 있는 선택지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것을 바탕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작품이 다소 낯설고 그다음에 해독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선택지에 나와 있는 기본 문학 개념들을 잘 장착하셔서 그것을 잘 응용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지문도 좀 어려운 편이었으나 선택지 같은 경우는 어렵다라고 하기보다는 참 변별하기에 좋은 수준의 선택지였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를 되게 잘 내신 거네요. 네네, 그렇죠? 네 예, 좋았던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이 3월 우리 그 학력 평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네네. 학생들에 따라서 이제 상위권 학생도 있고 네네. 중위권 학생도 있고 하위권 학생도 존재하는데 네. 이 결과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남은 이제 기간 동안에 다음 시험이 이제 5월에도 학력 평가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6월 평가원이 있고 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네. 예, 첫 번째 일단은 상위권 1등급 목표하는 친구들부터 먼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1등급 같은 친구들도 아마 네. 내가 1등급이지만 그렇게 썩 내가 1등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이 생각하는 원점수라는 것이 있거든요. 제가 줄곧 여기 계시는 김시훈 선생님과 제가 이제 수개월 동안 이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과 마주하고 말씀드리는데 제 생각과 제 말은 토시가 좀 바뀔지언정 제 기조 뭐 캐치프레이즈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원점수를 높이는 데 치중해야지 등급 자체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등급은 원점수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필요한 우리의 선제 조건은 원점수를 높이자 이건데요. 이번에 국어 영역 1등급을 받은 친구들도 뭐야 원점수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게 1등급이라고 하고 갸우뚱하면서 멋쩍은 웃음을 보일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등급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1등급을 예상하는 현재 우리 수험생들은요. 지금 이 1등급이라는 그 숫자 1에 너무 만족해하지 말고요. 원점수는 분명히 부족하실 터이니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거지만 뭐 제 주변의 많은 수험생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평소에 자기가 치렀던 원점수보다도 좀 낮은데도 불구하고 등급이 2등급이었던 친구들이 1등급인데요 선생님 하는 친구들이 덜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위권 친구들은 오히려 이번 등급 1등급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등급을 무시해라. 원점수가 부족했음을 반성하라. 그리고 원점수를 더 끌어올리는데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시험지를 리뷰하면서 뭐가 부족했는지도 따져야 하지만 뭐가 잘 됐기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비중을 약하게 공부해도 되나 어떤 특정 부분은 좀 몰랐기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언어와 매체의 38번 같은 경우 내가 좀 헤맸다. 맞췄으나 헤맸다. 그 부분을 반성하시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메꿔나가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1등급 받은 친구들 또는 2등급 받을 거다라고 예상되는 친구들은요. 다시 한번 그 아까 얘기했던 10번부터 13번까지 나와 있던 과학 지문을 내가 지그재그로 읽어도 이해가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따로 조언해 드리지 않아도 방법을 다 아실 수 있을 만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화법 1, 2등급을 받을 거다라고 예상하는 친구들 중에 화법과 작문을 시험 봤던 친구들은 여전히 내가 혹여나 100에 하나라도 기본기에 충실하지 않은지를 점검하시면 대략 1, 2등급 받는 상위권 친구들은 요 정도로 해도 아마 이제 대비가 좀 될 수 있고 5월 시험에서 좀 더 나은 어떤 그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반대로 네. 완전 하위권 친구들 있잖아요. 네. 4등급 이하의 친구들은 네네. 이 시험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제 앞으로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네. 일단은 상위권 친구들 선전을 기대하겠고요. 예. 자 이제 하위권 또는 예. 중하위권 친구들에게 네. 당부드리고자 하는 이제 여러 말씀 몇 개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과 만났을 때 드리는 말씀인데 모의고사 점수 그다음에 나이 이런 것들은 다 숫자에 불과하다. 이미 과거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연연해 하지 말고 자신이 얼마만큼 더 도약할 수 있을지를 추상적으로 가늠하지 말고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이 책상에 당장 시험지를 펴시고 자신의 부족 부분 아까 1, 2등급 상위권 친구들도 본인의 시험지를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찾으라고 했는데요. 아마 하위권 친구들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찾아야 할지 순서와 방법을 모르는 게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통해서 현재 본인에게 처해 있는 어떤 요 부정적 상황을 헤쳐나갈 것이냐라고 한다면요. 저는 또 작년과 마찬가지로 한 목소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이 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한 번에 선택 과목, 문학, 독서 어떻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한 번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마치 우산장수랑 그다음에 무슨 부채장수랑 그냥 동시에 다 팔겠다는 거죠. 안 됩니다. 비 오는 날은 우산을 팔아야 되고요. 해가 쨍쨍 내리쬐는 날은 더운 여름날은 부채를 팔아야 하거든요. 지금은 어떤 날인지 상정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하지만 한 번에 두 개를 다 못하는데 두 개를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불필요한 욕심은 삼가시고요. 그럼 뭘 먼저 해야 될까요? 라고 제게 반문해 주신다면 독서를 먼저 하셨으면 하는 마음을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무엇을 이루는 거에 있어서 문학은 단거리 육상의 개념이 좀 통하거든요. 근데 독서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게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 돼도 잘 되는 것을 의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너무 구속되지 말고요. 시간이 여러분들의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독서가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일단 무시해도 될 만한 3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까지 마른 3월이고 날은 좀 더워졌지만 아직까지 아침 저녁으로 다행스럽게 쌀쌀한 날씨가 아직도 있거든요. 그 쌀쌀함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에게는 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면 이것저것 다 살펴야 되겠죠. 지금은 국어만 다루고 있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뭐 번외지만 탐구 과목도 해야 되죠. 수학은 언제나 해야 되는 것이죠. 영어는 안 해야 됩니까? 근데 국어만 국한해서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내가 어제 제가 이제 많은 학생들과 상담을 하긴 했었는데요. 대부분 이제 평소 때 봤던 친구들이 자 누구라고 실명을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학교도 얘기할 수 없는데
항상 70점 후반, 80점 초반 받는 친구가 51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와 친한 또 다른 친구는 항상 비슷한 성적인데 60점 정도를 받았습니다. 60인가 61인가. 그러니까 본인의 점수에서 15점에서 20점 정도 하락한 셈이죠. 그 친구들에게 제가 어제 주었던 나름의 처방전은 일단 물어봤죠. 물어보고 얘기를 한 다음에 제가 제시한 처방전은 역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독서입니다. 독서가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흐트러 버린 겁니다. 근데 독서를 내가 일찍 초반에 마스터해 놓지 않으면 지금 3월에 봤던 이 괴로움은 점점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6월까지 갈 것이고요. 나중에는 지치거나 일부 조금씩 내려놓거나 이런 부정적 상황으로 흘러갈 거거든요. 그래서 좀 말이 길었습니다. 독서를 먼저. 문학은 일단 됐습니다. 나도 몰라, 아몰라 하고 아몰라고 좀 내려두고요. 독서에 집중하시는 3, 4월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한 달 반여의 노력이 5월 시험에서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 때는요. 그것이 조금의 빛을 발휘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절반은 성공하신 거라고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좀 왜 절반의 성공이냐? 왜 절반이요? 일단 절반이죠. 3, 4월에 노력했는데 1년의 절반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소득 아니겠습니까? 왜 그것이 절반의 성공인지에 대해서는 또 차차 다른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오늘 말씀드린 것을 소환해서 차근차근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안동 선생님 말씀처럼 중하위권 친구들은 일단은 문학보다는 독서를 시간을 구애받지 말고 정확하게 문제를 맞추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다음 시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5월 경기도 교육청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제 국어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혹은 기본기를 쌓기 위해서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다면 어떤 거를 꾸준히 하면 좋을까요? 네. 네. 또 여러분들에게 또 어려운 숙제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교육청 모의고사는 연계성이 거의 없습니다. 국어는. 근데 모의고사를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 아니죠. 모의고사는 본 수능을 잘 보기 위한 많은 과정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또한 목표로 삼지 말고요. 그 모의고사도 과정이지만 이번에 치렀던 과정보다는 조금 더 발전 가능성이 보이는 과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모의고사 때문에 수능 특강보다는 기출문제를 풀려고 한다. 아마 이번에도 이성복 시인의 서해 나오고 만원서 나온 거 보니까 다음 모의고사를 위해서 기출문제 풀어야 돼 라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수능 특강 아주 좋습니다. 선택지도 매우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어서 기출문제보다는 수능 특강 연계 작품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설령 그것이 지문에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지문에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큰 중간 과정 중에 하나인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조금 더 나은 버전으로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역시 수능 특강 독서, 수능 특강 문학에 일단 학습을 치중하시고요. 그 다음에 번외로 이렇게 내 작품을 이해하고 아니면 독서의 지문을 이해했는데 내가 그래도 조금 공신력 있는 문제, 수준 높은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그때 약간 리프레시하는 격으로 기출문제를 이렇게 양념식으로 이렇게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조금 다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동 선생님 모시고 국어 3월 교육청 결과와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고요. 네.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 일단 현재는 수능 특강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야 네. 효능감이 생길 맞습니다.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선생님 이렇게 영하게 입으셨어.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다음에는 우리 안동 선생님 의상에 맞춰서 좀 영하게도 좀 입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김시훈, 우리 안동욱 선생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